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원리학습법 소화 결혼 권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화 이론 및 소화 약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 연소론을 배웠죠. 연소의 사요소가 뭡니까? 자,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그리고 연쇄 반응이 있었죠. 자, 이거에 합쳐지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연소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게 더 확대되고 저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뭐죠? 그 화재죠. 즉 우리는 화재를 진압해야 돼요. 왜냐면 나쁜 놈이니까. 왜? 생명에 위협을 주죠.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이 소화 방법을 통해서 이 화재를 진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봅시다. 물, 포, 이, 할, 불, 분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화입니다. 소화. 소화, 즉 불을 끄는 거죠. 거기에 산소, 가연물, 점화원, 연쇄반응, 이것 중에서 연소의 사요소 중 한 개만 제거, 한 개 이상만 제거해도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화 원리를 보겠습니다. 소화 원리는 질식 소화가 있어요. 즉 산소만 제거하면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거 소화, 가연물을 없애버리면 소화가 되겠네요. 그럼 냉각하면 점화원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차단하면 우린 억제 소화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소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화 원리로는 질식과 제거를 우리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냉각은 에너지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즉 연소의 3요소를 우리 물리적인 소화라 하고 이 화학적인 소화라 했죠. 연쇄 반응. 이걸 화학적 소화. 이렇게 나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질식 소화법. 자, 질식 뭡니까?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즉 산소와 관련되겠죠.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식 소화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차유희 피불. 자, 차단, 유화, 희석, 피복, 불활성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산소를 차단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차단, 가연물에 들어있는 용기를 밀폐시킨다. 그럼 당연히 공기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유화 볼게요. 가연성 액체, 중진류여야만 돼요. 왜냐면 물이 위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제4류 위험물 중 3석유류, 4석유류예요. 이때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무상, 안개 모양으로 고압으로 방사하면 유화층이 형성돼요. 그래서 당연히 층이 형성되면 유류의 증기 압력이 떨어져서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소화한다는 거죠. 이걸 에멀전 효과라는 거예요. 즉 어떤 공간에 기름이 타고 있을 때 안개 무상에 물을 무상으로 뿌렸을 때 이렇게 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식 효과를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에멀전 효과, 유화소화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희석이 있어요. 희석은 알코올 등과 같이 수용액, 액체 위험물에다 물을 투입하면 농도가 낮춰지겠죠. 그러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스계 소화 설비에다 가스를 집어넣어서 농도를 낮추는 질식 소화가 있어요. 요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가스계는 질식 소화예요. 그리고 이 알코올 등과 같이 수용성 액체 위험물은 이거는 제거 소화라고. 요거는 요 질식 소화 끝나고 바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피복이 있어요. 자, 피복은 비중이 공기 외에 1.5배 정도 되는 무거운 소화 약재로 가연물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서 피복을 하는 소화죠. 즉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활성화. 우리 퍼지법 있어요. 우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해서 연소 범위를 좁혀 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소 농도를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해서 소화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첨가할 때는 산소 농도 15% 이하로 유지하면 소화가 됩니다. 자, 질식 소화 방법. 불연성 기체를 사용하면 어떤 게 하냐? 즉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함유, 불성 기체 이것들은 산소를 덮어서 희석하여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포의 역할은 뭐냐? 즉, 이 폼을 써서 거품을 내서 질식이나 냉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말이나 간의 특징은 고체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질식을 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밀폐 소화, 퍼지 똑같이 이것도 산소의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 자, 희석소화 설명드릴게요. 자, 가연물 산소 공급은 점화원 연쇄 반응 이렇게 있죠. 가연물을 제거하면 제거 소화, 산소를 제거하면 질식 소화, 점화원을 제거하면 냉각, 연쇄 반응하면 부촉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중요한 거는 가연물과 이 산소를 봤을 때 둘 다 희석 소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래요. 자, 그러면 희석이 뭡니까? 희석은 용액에 물이나 다른 용매를 더하여 농도를 묽게 하는 거예요. 즉 농도와 관련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농도를 기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액체로 두 부분으로 구분했어요. 즉 어떤 구획실 공간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산소가 지금 많겠죠. 공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투입을 시켰어요. 고압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압력으로 집어넣으면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산소도 나오겠죠. 밖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산소가 4개 있는데 2개가 빠져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이산화탄소는 계속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 구획실 공간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농도는 낮아지겠죠. 즉 농도가 낮아지면 희석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 산소의 농도가 낮아졌죠? 그러면 가연성 증기가 당연히 잘 안 나겠죠. 솔직히 이산화탄소는 꼭 희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피복의 효과도 있고 냉각의 효과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희석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어쨌든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연소 하한계로 더 하한계점 미만으로 더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결국 소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연소 범위 곡선이 있죠? 우리는 이 노란색 요 공간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혼합기에서 가연성 가스가 지금 줄어들었죠? 그러면 산소 농도도 당연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쯤에서 타고 있었을 때 자꾸 하한계로 내려온다고요. 이점으로 더 내려왔을 때 우리는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셨죠? 즉 우리는 이 공간에서 희석을 했잖아요. 뭐를 지금 다뤘죠? 제어를 했죠? 공기를 제어했잖아요. 공기 제어. 즉 이거는 공기를 제어했으니까 질식 소화가 맞죠. 개념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어떤 또 다른 거는 희석을 통해서 어떤 농도를 제어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알코올이 있어요. 근데 수용성이에요. 물과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왕창 집어넣었어요. 지금 현재 알코올이에요. 이게 다 알코올 분자. 그럼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계속 이렇게 서로 섞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가연성 증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불이 타고 있을 때. 근데 여기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냐? 농도가 낮았으니까. 그죠? 농도는 뭡니까? 즉 희석이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알코올 농도는 낮아졌죠. 그러면 요 가연성 증기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소 하한계도 낮아지겠죠. 결국 소화로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이 그려놨어요. 즉 이 연소 범위 안에 가연성 혼합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가연성 가스는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 산소 농도도 우리는 건들지 않았죠. 그죠? 산소는 여기는 풍부하잖아요. 이쪽 부분에. 여기는 우리는 산소를 건들지 않았어요. 즉 이 가연물만 건든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결국 소화가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즉 우리는 뭐를 건드렸어요? 가연물을 제어했잖아요. 즉 통제했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처음 여기 위에서 가연물을 제어했으면 제거 소화를 했잖아요.
개념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산소에는 희석, 그리고 가연물에서는 여기도 희석이 있다. 여기서는 수용성 액체일 때 적응성이 있는 거죠. 희석일 때.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자, 제거소화법. 사연소 중 가연물을 제거하면 소화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파괴, 제거, 이동, 격리 등이 있다. 자, 사례 볼까요? 자, 유류화재 때 탱크화재 시 질소 폭탄을 사용해서 그냥 증기를 날려버리는 거. 그리고 유류화재 화재 시 주변에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 전기를 차단한다. 전기 공급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산림화재 때 나무를 잘라 제거한다. 그리고 맞불을 놔서 나무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산림화재에 방화선을 구축한다. 가스화재 때는 밸브를 차단. 가스 공급 중단. 그리고 대형화재 때 아예 건물을 제거시켜서 이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화재 때 장작 더미를 다른 곳으로 똑같이 이동한다. 이동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냉각소화 볼까요? 냉각소화는 즉 연소의 사유 중 에너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발화점 얘로 내려가겠죠. 자, 볼까요? 결국 점안의 열을 인하점, 발화점, 인하점 이하로 냉각하는 방법이죠. 어떤 게 있냐? 대부분 물이죠. 그 다음에 물을 또 뿌려서 연소 속도를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자, 물의 비열, 증발잠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크죠. 그래서 냉각 소화 효과가 좋다. 물이 증발하는데 539 킬로칼로리 필요하다. 자, 이산화탄소는 66.6666이네요. 한로는 28이고요. 자, 그 다음에 냉각소화 방법을 볼까요? 냉각소화 방법은 현열, 증발잠열을 이용하는 방법, 즉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가 있다는 거죠. 자, 연용량이 큰 고체를 이용하는 방법. 연용량이 뭡니까?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1도씨 올릴 때 엄청 큰 열량이 필요하면 당연히 냉각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용유 화재 시 신선한 야채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 다른 방법, 식용유는 옆에 있는 식용유를 다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죠. 자, 냉각소화 설비 볼까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옥내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강화액, 이산화탄소, 할론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리고 강화액은 또 더하기 부촉매도 있어요.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촉매 써도 되고.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질식, 피복 또 같이 된다는 거죠. 할론도 질식, 부촉매 같이 복합적으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촉매 볼까요? 자, 부촉매 억제 소화자. 이거 화학적 소화인 거 아시죠? 자, 부촉매 소화, 화학적 소화. 부촉매 원리, 사회소진 부촉매 이용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억제 소화, 화학적 소화법이라고도 해요. 분말 소화 약제와 할론 소화 원리처럼 연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자의 연쇄 반응을 방해함으로써 화재를 제압하는 원리. 자, 연쇄 반응 있잖아요. 연쇄 반응은 우리가 활성 라디칼이라고 했죠. 활성 라디칼에 우리 수소기와 수산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즉 이거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촉매 소화 약제를 쓴다. 그리고 화학적 소화는 이 자결연소 신부화제는 적응성이 없다. 왜? 활성 라디칼이 발생하지 않아요. 활성 라디칼은 불꽃 연소에서만 난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부촉매 소화 방법 및 설비. 자, 부촉매를 활용하면 우리가 활성 라디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수소기와 수산기가 나오는데 이 활성 라디칼을 포착을 해요. 그러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중단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 자, 제가 첫 시간에 여기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즉 어떤 물이 반응을 하려면 점점 에너지를 받으면 이때 수소 라디칼과 OH 라디칼이 나오려면 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걸 우리 최소 점화 에너지를 했죠. 최소 점화 에너지를 했는데 이 부촉매 효과를 쓰면 최소 점화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 활성 라디칼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론, 분말, 할로겐 화합물, 산알칼리, 화학보, 강화액, 소화약제 이런 게 부촉매 효과를 사용한다는 거. 할론 소화약제 부촉매 소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CF3BR이 있어요. 이거는 할론 1301이라는 소화약제인데 여기다 에너지를 주면 CF3와 BR이라는 활성 라디칼이 생겨요. 근데 이 BR이 놈은
전기 음성도가 강해서 이 수소 라디칼을 금방 포착을 해버려요. HBr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OH 활성 라디칼을 만나면 물과 브롬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요. 그럼 브롬이 생성됐잖아요. 다시 브롬은 이 수소를 포착한다고요.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연쇄 반응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기율표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F, Cl, Br, I, AT 여기 7쪽이에요. 이 7쪽이 이 7쪽이 부촉매 소화 약제로 사용되는 원소들이에요. FCl, Br, I, AT. 우리 아까 브롬을 봤죠? 그런데 플로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란 원자를 끌어 잡아당긴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플로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도 명언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시간이어도 1시간은 60분을 넘지 않는다. 모리스 맨델.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